됐니? 네. 보통 9월 달에 접수를 하고요. 고3, 너가 지금 중3이지만 고3이라고 생각해, 유찬아. 아시겠죠? 네. 그래요. 9월 달에 접수하고요. 총 6개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예체능 애들은 실기 이런 거 위주, 면접, 이런 것들로만으로도 학교를 가는 곳도 있고요.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걸 통해서 쉽게 말해서 내신이죠. 중간기말. 이걸로 대학을 가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많이 가는 애들은 지방 쪽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로도 학교 생활로 대학을 가는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조금의 내신, 조금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공동체 활동, 생활기록부 이런 걸로 이제 종합해서 대학에서 애들을 보고 면접 보고 뽑는다는 겁니다. 면접도 좀 보고. 되십니까? 네. 뭐 논술도 있었고 논술도 있고 논술도 있고 이것저것 전형들은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큰 틀을 잡으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학교 생활을 얼마나 잘했느냐, 생활기록부 얼마나 잘 써져 있느냐, 진로 활동 얼마나 처음부터 방향을 찍어놓고 잘했느냐, 이걸 가지고 대학에서 뽑겠다는 겁니다. 됐죠? 네. 정시는 쉬워요. 수능입니다. 수능이 뭔지는 알죠? 네. 오케이. 근데 소름 돋는 거, 그거의 비중이 몇 대면? 지금 몇 대 몇이에요? 8대 2 정도. 8대 2예요. 8대 2. 그러니까 수능 공부만 해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 1등급, 2등급 정도 나오는 애들은, 1등급, 2등급, 3등급 나오는 애들은 보통 아주 쉽게 생각해서 100명 중에 30등이라고 생각하면 돼, 있잖아. 네. 반이 6개가 있어요. 아니다. 반이 10개가 있어요. 그럼 네. 한 반에 10명씩 있는 거죠? 네. 그러면 30등 안에 들려면 1, 2, 3등급 안에 든다는 건 10명 중에 몇 명이 몇 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야? 3명이요. 3등이죠. 네. 1, 2, 3등급 정도 나와야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전국에 많이 잡아볼까? 8%만 가는 쉽게 말하는 인서울대학교. 인서울대학교 가는 애들은 어, 반에서 3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네. 그럼 내신 보고 학교 생활 이런 것들을 보는데 10명 중에 3명 정도만 등급이 나오면 나머지 10명 중에 7명 애들은 내신을 잘 보는 거야, 잘 못 보는 거야? 잘 못 보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 잘 못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7명 애들은 수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네? 다들 인서울을 가고 싶은데? 고등학교 됐을 때? 해요. 하는데 자기 내신은 안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 수능. 그렇지. 수능 올인한답시고 수능 공부만 합니다. 막 메가스터디 끊고 학원 다니고 학원비에 막 100만 원 가까이 쓰면서. 내신 다 포기했다고 하면서 학교 중간 기말 준비 안 하고 수능만 공부해요. 근데 사실 수능에서 나오는 거는 내신에 나오는 걸 많이 기반으로 하고 있죠. 네. 그러면 효과적일까, 효과적이지 않을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맞아요. 15년 동안 교육 업계에서 이렇게 애들 입시하시면서 이런 분들이랑 회의하면서 이게 쓴 자료인데 나는 내신 포기하고 정시로 대학 갈 거예요 라고 해서 대박 나서 성공하는 확률은 많을 것 같아, 적을 것 같아? 적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적죠. 이게 또 의욕이 생기겠네요. 근데도 애들은 그렇게라도 합리화를 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해서
내가 유치한 얘기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뭐 또 충실히 해라? 루? 학교 대신 포기하지 말고 충실히 해야 된다.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중2, 중3 때 습관이 고등학교 때 그대로 가니까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 아예 안 하면 근데 나는 입시 전문가 선생님들처럼 입시 얘기만으로 하진 않습니다. 유치원아. 그 입시에 대해서 학교 생활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에너지를 쓰면서 실제로 공부도 하고 하면서 나는 그거보다 더 먼저 고민해야 될 거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입시 얘기 들으면서도. 유찬이의 가능성, 잠재력, 그리고 유찬이가 누구인가, 이 철학적인 정체성에 대한 고민. 이거를 놓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이거는 1년 반, 2년 가까이 유찬이한테 늘 얘기하는 거죠, 유찬아. 네. 이거에 대한 처절한 끊임없는 몸부림과 함께 어차피 학교를 다닐 거라면 공부가 동반돼야 되는 겁니다. 문제만 풀고 10시간씩 학교 공부에만 매달리라는 그렇게 시간을 아깝게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야, 유찬아.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공부의 현실도 이렇게 치열하다는 얘기를 또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네. 어, 애들 저출산 심각하고요.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인데 이 차원을 잘 고민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들을 잘 공부해 나가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요, 있잖아. 행복하기 진짜 어려운 시대이거든. 돈 많이 네. 벌기 힘든 시대고 네. 건강하기도 힘든 시대고 근데 내 얘기 잘 들으면 행복하고 건강하고 돈도 다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다시 큰 그림 넓혀준 거야. 입시 얘기, 공부 얘기만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나는 공부하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아시겠죠? 네. 하지만 시간을 아끼고 허송세월을 보내면 안 된다는 메시지는 주고 있는 거야, 지금. 네. 방금 내가 이렇게 얘기한 1초 전의 시간도 다시 돌릴 수 없죠, 유찬아?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시간 돌릴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하루하루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초롱초롱하게, 정말 간절하게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됩니다. 즐겁게. 아시겠죠? 네. 좋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수시 정시 비율이 이렇고 윤석열 대통령님 정권에서는 이 수능 비율을 자꾸 높이려고 그래. 이게 정치랑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거든? 괜찮아? 네. 교육적으로 보면 안타깝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뭐 그런 보수 정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수능 비율을 높여야 기득권들의 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수능 비율을 높이려고 하니까 서울대에서 조금 열이 받아가지고 수능에다가 서울대 가는 애들은 이번 연도부터는 내신을 조금 반영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망친 애들은 수능 100점을 맞아도 우리가 알아서 거르겠다, 필터링 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뭣도 열심히 해라. 내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라는 얘기. 그런데 정부는 계속 수능 비율을 높이려고 해. 막 중앙대, 경희대 이런 애들한테 정시 수능으로 너네 50% 이상 애들을 안 받는다? 그러면 너네 내년부터 우리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안 나간다. 그게 몇백억 돈이거든, 그렇잖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지원금 가지고 대학도 운영을 하는 거야. 대학도 하나의 사업이야. 애들을 뽑는 게 하나의 마케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입시 설명회 뭐 우리 대학 좋은 거 광고하고 이러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네. 어쨌든 현재 상황은 국민의힘 정부는 수능 비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수시 비율이 훨씬 높다. 됐죠? 네. 지금 최순실 그 분의 자녀분 사건과 조국이라는 분의 자녀분 사건으로 지금 말 많이 나오고 자꾸 막 이게 다듬으려고 하는 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입시 제도이다. 그건 수시다. 하나하나 조금 어렵겠지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사실 비수도권은 이거 봐. 애들을 한 명이라도 더 뽑아야 되잖아. 대학은 사업이니까. 네. 물론 대학은 더 발전된 학문을 더 깊이 있게 전공을 공부하는 게 주 목적인 거지만 사실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보면 대학도 하나의 경영이 필요한 그런 사업체인 것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대학 정부에서 투자를 받아서 그걸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 월급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어. 그래서 애들을 끌어모으고 학교가 재밌어져야 되니까 축제도 하고 연예인들도 부르고 하는 거야. 다 마케팅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좋은 추억도 남겨주기 위해서.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비수도권이라는 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사실 애들이 웬만하면 잘 안 가려고 하잖아.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애들을 뽑아야 돼서 수시 비율이 이렇게 높아. 왜냐하면 수시를 접수할 때 총 6개의 학교 지원할 때 혹시 떨어질까 봐 약간 높은 학교, 낮은 학교 이렇게 지원할 거 아니야. 애들 심리상 그렇잖아. 네. 근데 수시에 붙으면 수능을 아무리 잘 봐도 그 수시 붙은 대학을 가야 돼. 그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나중에 고3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괜찮아? 네. 천재적인 교육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거야. 그래서 사회의 흐름상, 통념상 다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했는데 이 수시는 거기에 붙으면 수능을 아무리 잘 봐도 가야 된다. 만약에 가천대를 붙었는데 수능 그냥 이렇게 여유 있게 쳤는데 100점 맞았어. 수능을 다 맞았어. 말도 안 되게. 그런데 서울대 연세대 못 간다는 얘기야. 왜? 수시를 붙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대는 그런 차원에서 수시를 많이 갑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인서울로 들어오면 그래도 수능 비율 많이 늘어났죠? 네. 이거를 45%, 50%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누구의 정책이다? 문제가 대통령 정책. 그래요, 정부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막 그 학부모님들이랑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내년에 2025년에 내후년에 고등학교 유찬이가 고2 때 고교 학점제라는 거 시작되거든. 내가 지난번에 강의해 준 적 있죠? 네. 내년부터는 유찬이는 지금 올해 수능 보는 애들이랑 똑같은 제도로 수능 시험을 치지만 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전반적으로 그때 들어오는 고1 애들은 고교 학점제로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로 학교가 고등학교가 다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 유찬아. 총체적 난국이 시작될 겁니다. 네. 08, 09 학생이죠? 유찬아, 너 몇 년생이지? 08이요. 그래요. 우리 08, 09 애들은 내가 그렇게 부릅니다. 혼돈의 카오스. 08 애들이 이제 중3인 거네, 그러니까. 그죠? 네. 그래요. 08 애들은 이 교육, 입시, 이 흐름 안에서만 봤을 땐 혼돈의 카오스야. 하지만 이거에 대한 연구를 누가 해준다? 내가 해줄 테니까, 유찬아. 혼돈의 카오스 안에서 그 카오스를 좀 위에서 내려다보면 미로처럼 좀 가지고 놀 수 있겠죠, 유찬아? 네. 그 연구는 나도 할게. 함께 하면서 혼돈의 카오스를 이런 모든 교육 정책을 우리는 가지고 놉시다. 근데 그러려면 유찬이가 하나를 지켜줘야 돼. 뭘 지켜야 될까요? 음, 어떤 것들을 좀 열심히 해야 될까? 3개 정도 골라봐야죠. 어떤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될까? 이제 끝났어. 이 얘기 그만할 거야. 어떤 것들을 좀 열심히 해야 될까? 이 시간은
오늘부터 유찬이가 신경 써서 해야 될 거 뭐뭐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08 유찬 뭐 거창한 거 안 해도 돼요, 유찬아. 뭐뭐 네. 하겠다, 뭐뭐 하겠다, 뭐뭐 하겠다 드는 생각들 그게 있어야 이 수업했던 게 유찬이에게 도움이 되고 효율이 되겠죠? 안 그러면 이 수업 끝나고 나면 다 까먹어버려.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그래도 유찬이가 다짐할 수 있는 거 아주 사소한 것도 상관없어. 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고민해 봐야겠다. 학교에서 조금 더 지난주보다 조금 더 집중해 봐야겠다.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겠다. 조금 더 입시에 대해서도 그냥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신경이라도 한번 써봐야겠다. 뭐 등등등 아무거나 모든 게 다 돼. 뭐 친구랑 이거에 평소에, 대해서 그렇지 그렇지 평소에 시험 말했처럼 조금 과목 이렇게 원페이퍼로 정리하는 거 해야겠습니다. 다시 조금만 잘 정리하면 뭘 하겠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뭘 하겠다? 원페이퍼로 과목 정리? 그래요. 두 번째는 수업 시간대 정도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왜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고 안 물어볼 건데 유찬이가 이거 3번까지 일단 해보자. 그리고 얘기하자. 3번 한번 이 근처 고등학교들을 좀 더 많이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다. 이거를 내가 하면 잔소리고요. 유찬이가 생각하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갈 수 있는 자기주도 능력이 되는 겁니다. 느낌 아시겠죠, 유찬아? 네, 이걸 누가 시켜서 하면 잔소리. 유찬이가 스스로 알아서 고등학교를 알아보면 자기를 주도해 나가는 인생, 선택적 삶, 삶의 의미를 조금씩 찾아가는 삶.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나는 정보만 줄 테니까 정보를 활용해서 유찬이의 인생을 만드는 건 누구다? 접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연구는 내가 할게. 나도 할게. 네, 그래서 유찬이가 이런 것들만 의지만 가지고 초롱초롱하게 게임과 컴퓨터만 하면서 무기력하게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만 고민하면서 힘들게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못하는 것만 체크하면서 우울하게 맹하게 하루하루 허송세월 살면 시간이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어느 순간에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 지금은 과학기술이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라서 허송세월 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아깝습니다. 일단 아시겠죠? 네, 적극적으로 초롱초롱하게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삶을 위해서? 저희 삶을 위해서. 유찬이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고민을 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았다. 이거 그대로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오, 잠깐만. 안 봐줍니다. 저는 안 봐줘요. 네. 이제 맨체스터 시티 경기가 펼쳐집니다. 전반전 기록입니다.
토마스 파티 빌드업합니다. 웨데고르. 노르웨이의 공격형 미드필더 마르틴 웨데고르. 공 소유 능력, 키핑 능력 아주 좋은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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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 당구 칠 때 뽀록으로 먹으면은 미안하다고 하는 거 있거든. 괜찮아? 네. 야, 이거는 이 아다리는 빨리 쏘리라고 해야 됩니다. 괜찮아? 뭐야, 왜 쏘리 안 합니까? 쏘리 해야죠.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거는 뽀록이었습니다. 아다리. 인정, 노인정.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요, 방금 건 진짜 아다리였습니다. 자, 티스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아, 아, 히바우드의 아. 맞습니다. 아다리가 좀 심각하시네요. 오늘 이번 판. 공격 기회를 놓치게 됐습니다. 바로 수비로 전환해줘야 됩니다. 에밀 스미스 로우 선수의 골터치입니다. 부카요 사카 측면에서 뛰는 걸 즐기는 부카요 우리아스가 사카 나타납니다. 타고난 볼 컨트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을 지켜내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어린 외곽으로 들어오고, 많이 싸우면서 노련미도 아. 지금 좋아지고 있죠. 잡아놓고 아,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팽팽한 흐름에 좋지 않네요. 찬스 하나하나를 잘 살리는 팀이 아, 공을 잘 잡아냅니다. 골키퍼. 선수도 좋고 또 예측력도 상당히 좋았어요. 웨데고르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다 올려야죠. 좋은 타이밍에 넘겼습니다. 살리나요? 히바우의 터치입니다. 터치입니다. 그리고 공 잡는 진첸코. 형 미드필더 마르틴 웨데고르 공 소유 능력, 가브리엘 키핑 능력 마르티넬리. 아주 뛰어나죠. 그렇죠. 그만큼 왼발을 활용한 실력이 뛰어난 또 센스가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 와우. 가브리엘 제주스. 오늘 멀티골 기록합니다. 자신감을 완전히 찾겠는데요. 야, 정말 대단하네요. 득점을 원하거든요. 팀원이 하나가 되어만 멋진 계획입니다. 적절하게 토마스 파티가 관여해줍니다. 아, 팀은 부카요 사카 타고난 볼 컨트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을 지켜내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많이 싸우면서 노련미도 지금 좋아지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서로 운반하는 능력 그리고 또 배급하는 능력까지도 상당히 좋은 그런 윙포도 당합니다. 이런 지금 좋은 패스가 패스 경기를 빠졌네요. 살려줍니다. 부담 없이 아, 공을 막아내는 골키퍼입니다. 터치가 좋네. 날이면 키퍼 샤워 안 해도 되겠어요. 머리로 공 지켜냅니다. 자, 스트레스 가야죠. 지금 어? 발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좋아졌습니다. 공 잡습니다. 부카요 사카. 아, 아까 당한 부상이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는데요. 호나우지뉴의 터치인데요. 토마스 파티 공 잡습니다. 부카요 사카 리턴 기회를 엿보는 파티 제주스의 볼 터치. 오. 태클 마르티뉴스. 자, 만들어 볼 수 있는 좋은 상황. 자, 찬스죠. 도미아스 타키. 파티로 아이고. 맨체스터 시티 전진된 위치에서 드로인 기회. 펠레. 펠레 움직입니다. 찬스죠. 오. 아, 순간적으로 괜찮아. 펠레 얼마야? 플레 17억 정도 하는 것 같아. 어? 17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17억? 걸렸습니다. 옵사이드. 네. 히바우드는 히바우드 이제는 60억이에요. 60억? 거쳐갑니다. 야, 이카가 10억밖에 뻥튀기 안 돼?
네, 근데 자, 이제 2카에서 3카가 있습니다. 지금 히바우드 3카가 120원이에요. 선수들도 아, 유니폼을 한번 할까? 갈아입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재료가 없어요. 새로 갈아입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후반전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나중에 호나우지니의 볼터치. 아, 기술 좋아요. 살짝 잘 올렸습니다. 아, 멋진 로빙 패스. 안 되겠다. 나왔어요. 슈팅 기회. 기말고사 성적 건 다음에 페널티 박스 안쪽 루즈볼. 토마스 파티 빌드업합니다. 그 너가 목표한 점수 이루면 외래고를 평균 점수 이루면 제주스. 카드 까야겠다. 제주스, 많은 그쵸, 네 활동량을 아이디로. 보여주는 브라질의 스트라이커입니다. 카드 선물해줄게. 그렇습니다. 역시 패키지 선물해줄게. 경기에서 활동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전술 기말고사 잘 보면 어때? 될 수가 있고요. 네. 또 역시 돌파 능력, 또 그래서 그걸로 카드 까고 그때 네 카드 강화하는 거 컨텐츠 만들어야겠다 유튜브. 어때? 맨체스터 시티의 프리킥. 그래 재밌겠다. 그렇습니다. 뭐 반칙이 확실하죠. 이제부터 게임하는 애들 동기부여는 게임 현질. 자, 골밑 그대로 갔습니다.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아, 지금의 프리킥은 정말 잘 찼는데요. 아쉽네요. 일단 골문을 벗어났지만 그래도 유슈팅으로 연결해야죠. 볼 터치하는 마르치넬리. 아르치넬리입니다. 공대 아우, 찾아오는 체력. 맨시티. 펠레. 가브리엘. 기회를 엿보는 에비스 파시. 로. 제주스 움직입니다. 아르틴 외래고.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크로스 킥. 아 까비. 올려주는 공을 뺏기고 제주스가- 말았습니다. 붙어줘야겠습니다. 아 제주스 우리 아스날 스트라이커 하나 들어오면 좋. 아 들어. 자, 적절하게 연결받는 스미스로. 스트라이커가 애매해요. 아스날 현역. 아, 패스 좋네요. 사카. 제주스는 좀 작고. 도미아스 다케이로. 됐다. 자, 연결되나요? 제발. 제주.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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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 시도. 아, 잘 들어갈 뻔했는데요. 골 포스트에 튕겨서 나가는군요. 큰 그림 그리고 있는 페르난지뉴. 도미아스. 연결받는 부카요 사카. 토마스 동료들을 파티. 살릴 수 있는 토마스 파티. 연결 깔끔하죠? 네, 다시 좋네요. 왼쪽에 두개 선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토마스 파티가 관여해줍니다. 도미아스 제주스인데요. 마르틴 웨데고르. 오케이. 아 막아냈죠. 이 골키퍼 그걸 못 넣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세코. 아. 골키퍼의 멋진 플레이 공 잡아냅니다. 자, 한 골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런 선방. 동점골을 만들 수 있는 동력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분위기라면 한 골을 더 넣고 싶을 텐데요. 홈팬들이 현재 엄청난 응원을 홈팀이 앞서 보내주고 나가고 있습니다. 계십니다. 아주 열성적으로 응원해주는 우리의 홈팬들. 자, 한자되면 기회인데요. 아 자, 올려줘야죠. 후방구 쪽입니다. 크로스. 부카요 사카. 아 애들 움직임이 좀. 인데요. 이래서 좋은 카드를 써야 돼. 이래서 게임에도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야. 연결했어야 되는 속공 상황인데 너 부담가치 몇이야 유찬아? 지금 220원입니다. 아하 나보다 70억이 많네요. 근데 이제 220억, 마르치넬리. 150억 이 정도는 자, 거의 적 들어맞고 있는 패스입니다. 네. 아예 아무것도 카드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부담가치들만 그지? 적어도 1,500억은 돼야 게임할 만한 것 같아. 좋은 카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유찬아? 네.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즐겁게 국어로 만나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학교 생활 재밌게 하다가, 다음 주 우리 정규 시간에 만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